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며 집중하고 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리우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3관왕에 빛나는 수영선수 조기성 씨다. 안녕하세요. 나샤 자극 특수체육학과 16학번이자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리우 패럴림픽 3관왕 조기성입니다. 어릴 때는 물을 무서워하던 조기성 선수.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영을 시작해 1년 뒤 전국대회에서 3등으로 입상하며 본격적으로 수영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제가 딱 수영을 딱 시작했을 때 많은 지도자분들이 그랬어요. 왜 지금 굳이 이렇게 수영을 하려고 하느냐, 수영을 한다고 될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고 세계선수권의 메달을 따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니까 그런 말들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힘든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은 조기성 선수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세계 선수권대회 그리고 리우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도쿄 패럴림픽을 목표로 다시 한번 힘차게 물살을 가를 준비가 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자. 금빛 물살을 가르다. 리우 패럴림픽 수영 3관왕 조기성.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 기쁜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 10월에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수영 종목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한 조기성 선수. 패럴림픽과 전국체전을 마치고 이제는 대학생으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충청남도 천안시로 왕복 4시간 거리를 매일 등교하고 있는 조기성 선수. 오늘은 유아체육론 수업이 있는 날이다. 교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 그렇죠. 직접적 교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 교수 방법이 있어요. 자, 직접적 방법에는 뭐뭐 있죠? 명령하거나 연습하고 상호 교류하고 자기 점검하고 통합하고 어떤 건지 단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림 보시고 대회 준비로 인해 학업에 공백이 있었지만 틈틈이 과제를 하고 공부해온 조기성 선수. 수영으로는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지만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와 그동안 놓친 부분들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다. 기성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가 있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가 있음에도 어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하나에 몰입을 하면 다른 거에 등한시하기 마련인데 기성이 같은 경우 그래도 자기가 이제 운동 외의 시간은 학습에 할애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과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도 보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기특한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기성이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선수로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그 선수 위주로만 운동만 하는 사람이 아닌 이제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다 보니까 학업에도 충실해서 자기 꿈과 또 꿈을 찾아가고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기성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수영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8년 어떤 선생님께서 수영하면 걷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엔 걷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되게 무서워해서 어머니가 같이 따라 들어가셨거든요.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같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가고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가라앉고 막 이래서 조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지상에서 저 같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제약을 받거든요. 근데 물에서는 그래도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제가 수영에서 물속에서 뭐 공 가지고 논다던가 뭐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지상에서 공 가지고 놀기는 쉽지 않거든요. 휠체어가 뒤로 넘어간다던가 기어서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광주시장 배라고 경기 광주시장 배라고 아주 작은 대회가 있었어요. 그냥 선수 할 생각 안 하고 취미로 나갔었는데 1등을 해서 수영에 조금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고, 처음 딱 선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이 들었던 건 전국 대회에서 처음 나간 전국 대회에서 3등을 해서 그 대회에서 했던 3등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등수 안에 못 들거나 뭐 흥미를 못 느꼈다면 저는 수영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 대회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으나 지금도 그 대회는 꼭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딱 수영을 첫 시작했을 때 많은 지도자분들이 그랬어요. 네가 무슨 수영이야? 왜 지금 굳이 이렇게 수영을 하려고 하느냐? 수영을 한다고 될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고 세계선수권의 메달을 따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니까 그런 말들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뭔가를 힘겹게 이겨나가면서 성과를 이룬 게 수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처가 많이 됐었죠. 솔직히 저는 수영으로서 자신감을 얻었는데 수영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넌 안 될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지는 몰랐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게 저희 개인 클럽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까지 운동을 했던 곳인데 그 선생님이 나랑 운동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이제 그 팀에 가서 운동을 했고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선생님한테도 사람 대하는 법도 많이 배웠고 자세, 운동선수로서의 운동을 가져야 하는 자세 이런 거나 또 운동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였지 않았나. 그게 아시안게임 대표로 발탁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됐고 또 메달을 따는데 정신적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저를 가르쳤던 지도자분들은 왜 이렇게 했어? 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 많았는데 유일하게 저한테 수영적으로 칭찬을 처음으로 해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무엇보다 감사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냥 인지도가 무명이었을 때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사하고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13년도에 수영을 그만두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된다. 할 수 있다는 말보다 넌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힘들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었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패럴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고 대학교에서 특수체육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인 조기성 선수. 그런 그도 친구와 있을 땐 영락 없는 20대 청년이다. 쉬는 시간이 되어 동기인 박승철 씨와 휴대전화 게임을 하며 담소를 나눈다. 괜찮아요. 제 팀 잘해서 제 팀 좋아서 할 수 있어요. 수미 네가 해라. 이게 야구 게임 같은 게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못하는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이제 학과 면접 때 그때 보고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기성이 형이 올림픽 기간이어서 훈련 가셨어가지고 그때 기간 동안 못 보고 이제 보는 거예요. 리오에서 성관왕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형 메달 따고 어땠냐고 막 장난식으로 물어봤는데 많이 부끄러워하시고 겸손한 것 같아가지고 네. 교수님들이 학과에 단톡방에 올려서 한 번씩 다 봤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하는데 이제 2020년 그때 올림픽 같이 나가서 네. 함께 하는 거 그게 뭐 바라는 거이기도 하고 제 목표이기도 하고 네. 훈련 더 열심히 해서 더 이루고 싶은 꿈 다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열심히 할게. 목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네. 저희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 선수들에 비해서
훈련 일수가 부족합니다. 훈련 일수나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100일을 훈련을 하면 100일 끝나고 나면 훈련할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비장애인 국가대표는 상시 훈련이니까 괜찮은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수영 선수는 수영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시간 할애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다른 뭐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나 훈련원도 마찬가지로 훈련 일수가 부족하다 보니 국가대표 훈련 아니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영 장애인 클럽 팀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공식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장애인 선수들이 비장애인 선수들이랑 같이 운동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서로 방해가 돼요. 기록 차이가 다르고 도는 기록이 다르다 보니 둘 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코치가 보통 비장애인 선수들을 내쫓진 않거든요. 장애인 선수들 뭘 나가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년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훈련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해보지 못했던 훈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붙어보는 건 처음이었고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메달을 못 따면 진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훈련 너무 힘들었고요. 그 김한수 감독님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15년도 이후에 기록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 세계선수권을 하면서 제 200m 기록을 거의 11초를 단축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 메달도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운동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러 들어가는데 운동이 힘들어야 정상이거든요. 제가 후배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저도 15년도 딱 한 번 힘들어봤거든요. 운동하면서. 근데 그렇게 힘들고 나면 성장하더라고요. 한 두세 번 정도는 힘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도쿄를 준비를 하고 할 건데 한 번 정도는 더 힘들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솔직히. 이유는 제가 세계선수권 때 성적이 좋았거든요. 금메달, 은메달 하나. 그러면서 주변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 라이벌들이 러시아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선수들이 왜 도핑 판문으로 못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금메달 아니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저의 나이가 21살, 그때 15년도 준비할 때 21살, 지금 그때 리우 준비할 때 지금 22살이기 때문에 2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았나 그런 부담감 자체가.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은 게 그 제 룸메가 런던 패럴림픽 평영 금메달리스트 이무군 형이었어요. 우기 형이 올림픽 가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네 경기에 있는 날의 컨디션 조절을 이렇게 하는 게 난 좋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어서 좀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왔을 때도 형 나 이런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서 힘들다 그러면 형도 그랬는데 형은 이렇게 헤쳐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유형 100, 200, 50m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고요. 일단 기분이 다 달랐어요. 100을 땄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았거든요. 첫 메달이라서. 저에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달아준 메달이니까 그 메달이 가장 기분이 좋았고 200m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록이 별로 안 나와서 금메달 딴 거는 기분이 좋았는데 기록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하고 있었고요. 50m는 멍했어요. 왜냐면 제 주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금메달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갔던 종목이라서 50m에서는 아무래도 그 앞에 성적들이 좋았기 때문에 흐름을 타서 메달을 땄던 것 같아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50m는 진짜로 제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나 다름없는 메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워낙 자신감이 없었고 이런 애였는데 이걸로 통해서 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얻음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 메달리스트야 이렇게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 출전한 리우 패럴림픽. 그는 자유형 종목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받았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자유형 100m, 200m, 50m 세 종목 모두 금메달을 받으며 대한민국 패럴림픽 최초로 3관왕을 차지한 조기성 선수. 그의 메달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도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수영과 학업,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조기성 선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후로 꾸준히 학교에 나오며 수업을 듣고 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인사를 드린 조기성 선수가 어디론가 서둘러 이동을 한다. 찾은 곳은 특수체육학과 조재훈 교수의 교수실. 수업 다 끝났어? 네, 끝나고 이거 3시간 수업이야. 네, 3시간 수업. 과제가 제법 될 거야. 과제가 한 3-4개 정도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되겠다. 아니 뭐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야. 그래. 그래서 부담스럽게 좀 한번 해봐. 네, 한번 해보고 그리고 친구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 네, 친구들 좀 되게 잘 챙겨줄 것 같더라고요. 창현이도 그렇고. 친해졌니? 약간 그래도 같이 저희가 이번에 수요일 날 수영 수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남자 동기들은 말도 몇 번 해보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해보고. 네, 아마 많이 도와줄 거야. 네, 되게 열려 있던데 마음이. 조재훈 교수는 대회 출전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조기성 선수에게 많은 조언을 해준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기 때문이다. 지금 저희 학교에 한 30여 명의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조기성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이 학교에 오게 됐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주관이 뚜렷한 학생이에요. 많이 힘들거든요. 우리 장애 학생들, 특히 이제 운동을 하는 장애 학생들은 장애 그리고 그 운동 그리고 학업이라는 이 사실 삼중고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아주 빡빡한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짬짬이 공부를 하고 또 과제들도 충실하게 해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기승이한테 바라는 부분은 장애 당사자로서의 우수한 그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 꿈을 잘 다듬어 갔으면 좋겠어요. 착실하게 학창 생활을 계획하고 또 준비해 나가면 본인의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과 면담이 끝나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향한다. 왕복 4시간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조기성 선수와 함께인 어머니 김선여 씨다. 그에게는 그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수영이 언제나 함께 해왔다. 유일하게 욕심이 생긴 게 수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솔직히 좀 돈 욕심도 없고 명예 욕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수영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노력하니까 된다는 걸 세계 선수권 때 처음 느껴봤고 너무 좋더라고요. 금메달 딴 희열을 내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 땄다는 게. 그리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가 올림픽이다 보니 올림픽에 가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웃으려면 지금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15년도부터 너무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잡았던 게 이렇게 금메달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머니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감사하거든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엄마 운전하는 거 힘들어 하시거든요. 요즘 부쩍 힘들어 하시는데 저 때문에 천안까지 왔다 갔다 왕복 4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죠. 그리고 아버지랑 목욕탕 갔을 때도 조금은 이렇게 아버지 부축 없이는 잘 못 다니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죄송하긴 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장 봤을 때 어머니 짐 못 들어드리고 집에 가구 옮길 때 이런데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혼자 다 하셔야 되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좀 있죠.
효도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첫 효도가 올림픽 상관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은 좀 덜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갚아야 될 그런 짐들은 많지만 앞으로 차근차근히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도쿄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싶거든요. 물론 힘들겠죠, 저도. 학교랑 같이 병행하기 힘들 건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일단은 세계선수권도 한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메달을 따면 후배들도 같이 데려갈 수 있는 국가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거는 다른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도쿄 때 솔직히 지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리오 때 메달을 따서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준비해서 졌으면 난 괜찮아, 이거고요. 만약에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갔어 졌으면 되게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도쿄를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그리고 욕심도 좀 있어요. 올림픽 2연패? 세계 중에 하나만 따도 2연패니까 조금 편하게 준비를 하자, 축제라는 개념에 맞게 준비를 하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성 선수는 올해로 선수로서 7년 차가 되었다. 2014년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그리고 패럴림픽에 대한 꿈을 키웠다. 남들의 시선이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리오 패럴림픽 수영 3관왕 조기성. 그가 세운 패럴림픽 2연패의 꿈을 응원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숨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연예인들 보면 처음에 신기해서 와, 누구 연예인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계속 익숙하게 나와서 있다 보면 우리가 장동건을 맨날 보는데 신기하게 볼 필요가 없듯이 그분들도 저희가 계속 자신감 있게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그냥 삶의 일부라고 그냥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숨어 지내지 마시고요. 조금 자신감 있게 한 번만 용기 내면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